몽떼귀 씨에 대해서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무국을 통해 여러 가지 일화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또 그의 집에서 옛날 동료였던 뒷봉과 다시 만나는 기쁨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고향에서 어떤 관직을 사서 그 볼일로 가끔 파리에 들렀다. 종빌 씨는 점점 자주 나를 찾아왔으므로 오히려 짐이 되기까지 했다. 우리들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으나 완전히 일주일만 그의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으면 우리들 사이엔 말썽이 생길 정도였다. 그가 그의 고향인 종빌로 떠날 때에는 언제나 나를 데리고 가려 했다. 그러나 한번 거기서 보낸 일주일 동안 심한 무료를 느꼈었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종빌 씨는 확실히 성실한 데다가 세련된 멋쟁이였고 어느 점에서는 훌륭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재치라고는 없고 미남이어서 다소 자부심이 강하여 아무래도 내가 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는 기묘한, 아마 세계에서도 유일한 수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무척 열심이어서 손님을 그 이야기로 붙들곤 했으나 때로는 손님이 그처럼 흥미를 갖지 않는 수도 있었다. 그것은 50년 동안 궁정과 파리에서 행해진 보드빌의 극히 완전 무결한 수집이었다. 그 중에는 다른 데서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많은 기담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어느 것이나 프랑스 역사 자료로선 타국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들이 무척 정답게 지내고 있을 무렵 어느 날 그는 몹시 냉정하게 나를 맞았다. 너무도 냉담해서 평소의 그와는 아주 달랐으므로 그에게 그 까닭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또 그에게 변명을 요청하고 나서 이젠 두 번 다시 그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결심을 하고 그의 집을 나왔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이라도 냉대를 받은 집에는 거의 가는 일이 없었고 게다가 이 경우 종빌 씨를 위해 변호해 줄 디드로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았으나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나는 정녕 그에게나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최대의 경의를 표하였다. 그것은 내가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 대해 좋은 점밖에는 말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나의 변함없는 신조는 언제나 내가 자주 출입하는 집안에 대해서는 결코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다음과 같이 추측하였다. 우리들이 최후로 만났을 때 그는 그가 아는 색주가로 나를 초대하여 두세 명의 외무부 직원들과 저녁을 같이 했다. 그들은 퍽 상냥했으며 남봉꾼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맹세코 말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 여자들의 불행한 운명을 우울한 심정으로 생각하면서 지냈다. 나중에 나는 내 몫의 돈은 물론 화대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종빌 씨가 우리들을 만찬에 초대를 했으므로 나는 저 파투아에서 한 것처럼 그녀들에게 팁을 주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기분 좋게 그곳을 나왔다.
그 뒤 그녀들의 집에 가지 않고 사나흘 지난 후에 나는 그 뒤로 만나지 못한 종빌 씨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때 전에 말한 냉대를 받은 것이다. 그날 만찬과 관련된 오해 외에는 다른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고 그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와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뒤로도 계속 내 책을 보내주고 있었다. 그는 가끔 치하의 인사를 보냈는데 어느 날 코메디 프랑세저의 남방 휴게실에서 만났더니 그는 왜 요즘 오지 않느냐고 친절히 나를 책망했으나 나는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싸움으로 헤어졌다기보다는 차라리 어색한 이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뒤 그를 만나지 않았고 그의 소문도 못 들었고 몇 해 동안 소식이 막혔던 끝에 다시 그의 집에 가는 것도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종빌 씨 집에는 꽤 오랫동안 드나들었지만 여기 나의 친구 목록에는 그가 빠진 것이었다. 그리 친하지 않았던 그 밖의 다른 많은 친지 혹은 내가 없는 관계로 거리가 멀어졌던 사람들로 가끔 내 시골 집이나 그 근처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이 친구 목록에 올리고 싶지는 않다. 예를 들면 꽁띠아크 신부, 마블리 신부, 메랑 씨, 랄리브 씨, 부아질로 씨, 바틀레 씨, 앙스레 씨, 그 밖에 또 있지만 그 이름을 들면 너무 장황해진다. 마르장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잠깐 언급하겠다. 그는 왕의 시종으로 올바크 일당의 예전 멤버였으나 나처럼 탈피하였고 또 에핀의 부인의 옛 친구였으나 역시 나처럼 그녀와도 헤어졌다. 그의 친구 데마이는 무례한 자라는 희극을 써서 한때 유명했었다. 마르장시 씨는 내 시골 이웃으로 그의 마르장시 영지는 묵모랑시 가까이 있었다. 우리들은 옛날부터 아는 사이인데다가 집이 가깝고 과거의 경험도 비슷하여 더욱 가까워졌다. 데마이 씨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재능도 가지고 있었고 어딘가 그의 희극의 모델과 비슷한 사나이였다. 부인들에겐 자부심이 강한 편이었지만 부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무렵의 새로운 교우 관계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후 반생에 다대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그 유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징세 검사원장인 라모아뇽 드 말제르버 씨의 이야기이다. 그는 당시 도서국장 직에 있었는데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 문학자들로부터 무척 환영을 받고 있었다. 나는 파리에서는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금열에 관해서는 늘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었고 또 나를 중상하는 작자들을 몇 번이나 문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리의 출판에 대해서도 그는 또 호의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작품의 교정지를 우송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는 자기 물건은 우세가 안 붙으므로 그 교정지를 자기 앞으로 보낼 것을 승낙해주고 그것을 또 그의 아버지인 대법관의 부서를 얻어 세금 없이 내게로 보내준 것이다.
책의 인쇄가 끝났을 때 내가 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국 안에서의 일반 판매를 내 소득으로 해준 별세판이 다 팔리기 전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미 원고는 레이 서점에 팔아버렸으므로 이 소득은 레이에 대한 횡령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레이의 승낙 없이는 말제르버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레이는 무척 관대하게 그것을 승인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100비스돌이나 되는 이 선물을 레이와 나누려 했으나 레이는 전혀 받지 않았다. 이 100베스돌 때문에 나는 거북하게 되었는데 말제르버 씨도 거기까진 예측 못한 것 같았다. 그것은 이 초판에 커다란 실수가 있었는데 그 파본이 매진되기까지는 완본을 발매하지 못하게 된 일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